네, 17호 태풍 타파 소식 KBS 뉴스 특보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타파가 제주를 지나 부산 남쪽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은 오후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났고요. 지금은 부산 남쪽 약 140km 해상까지 접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당초 예상보다는 내륙에서 조금 먼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부산 앞바다가 아닌 쓰시마섬 부근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자세한 지역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주요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이 부산과 가장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부산 수영만의 모습을 보면 바닷가에 세찬 파도가 연신 밀려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오늘 최고 10m 높이의 파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해안가 주변에선 바닷물이 넘쳐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도로 상황 보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인근의 모습입니다. 강한 바람에 CCTV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적지 않은 차량들이 지나고 있는데 강한 바람과 비 때문에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부산 외곽순환도로가 만나는 부산 노포분기점의 모습입니다. 양쪽 방향 도로 위로 많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경주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주 지역 시문해천교 인근 CCTV를 보면 도로 위로 많은 비가 내려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CTV도 위아래로 흔들려 강한 바람도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의 두오동 방파제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세차게 때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부가 자정쯤 포항의 120km 거리까지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파제 바로 옆이 해안도로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은 통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 모습인데요. 태풍 중심부에서는 꽤 떨어져 있는데도 비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파도가 방파제를 계속 치고 있어서 인근 통행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태풍의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부산 남쪽 해상에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은 주위의 반경 100km 정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인데요. 이제 영남 지방이 문제입니다. 붉게 보이는 부분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뿌릴 수 있는 구름대입니다. 이 강한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거제 등 영남 해안가와 부산과 울산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은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비구름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비구름은 주로 대한해협을 지나겠는데요. 그중 일부가 부산 등 영남 해안가로 유입되겠습니다. 또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는 동해안 지역에서도 밤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비도 비지만 앞서 지역별 상황을 보면 바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은 얼마나 강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점차 바람 기록도 경신되고 있는데요. 제주에 이어 여수 지역에도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요. 남해안 곳곳에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바람 예상도를 보면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순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섬이나 산간 지역 그리고 부산 해운대 등의 고층 빌딩 사이에선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으로는 18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태풍 언제쯤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네, 태풍은 앞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대한해협을 통과할 전망인데요. 잠시 뒤 자정을 넘어서면 태풍은 동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독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면서 한반도는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끝까지 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별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남 남해안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사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관 기자, 경남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불과 1시간 사이 경남 지역에는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태풍이 벗어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5m,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등 경남 산간 내륙 지역과 남해안 일대에 200mm가 훌쩍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경남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남해고속도로 김해 진례면 구간에서 빗길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40대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짐주 남강 아래 한 사찰에서는 신도 6명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 구조됐고, 사천시 동금동에서는 날아온 지붕 패널에 행인 1명이 맞아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 날림 등 지금까지 460여 건의 태풍 피해가 경남과 창원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거가대교 양방향에서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마창대교에서도 20% 감속 운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창녕 하만보의 방류량이 초당 2,000톤이 넘으면서 낙동강 하구 등의 수문도 완전 개방됐습니다. 경남 각 학교에서는 내일 아침 등교 시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관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오늘 하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게 될 부산에는 현재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부산 해안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준철 기자, 태풍이 부산에 바짝 다가온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둡긴 하지만 제 뒤로 보시다시피 백사장 쪽으로 높고 거센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돌풍도 불어서 취재진이 중계팀이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빠르게 북상한 현재 태풍은 부산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태풍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80km로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걱정입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까지 부산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무시 못하는데요. 태풍이 지나는 동안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 빼 지금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태풍이 부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인명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어젯밤 부산 진구의 한 주택이 붕괴돼서 매몰자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수색을 벌인 결과 오늘 아침에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풍에 날린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강한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등 1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 소방에는 건물 유리창 파손과 간판 안전조치 등 4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강풍에 날린 구조물의 전선이 끊기는 등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항공기 200여 편이 결항하고 부산항의 항만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 내일 새벽까지는 강풍은 물론 해안가에서는 노을성 파도로 인한 월파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3년 전 가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이 이 차바와 유사한데요. 강한 비바람에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울산 방어진항 연결합니다. 정민규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이곳 울산 방어진항에도 강한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전해드리는 장비를 꼭 부여잡고 방송을 해야 할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태풍 타파는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밤 11시까지입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입니다.
어제부터 울산에는 18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져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거셉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쯤 울산 온산항 부두에서 떠밀려 내려가던 19톤급 선박을 인양하려던 65살 선장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또 요트 2척이 좌초하고 65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교외 첨탑과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등 230여 건의 피해가 울산시 재난대책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라 아산로와 명촌 지하차도 등 도로 36곳이 물에 잠겼고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하루 울산을 오가는 항공기는 모두 결항이 됐고 울산대교도 양방향이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265곳의 임시 대피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재난안전 포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방어진항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김천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하영 기자,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네, 자정쯤이면 이곳 포항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이 더욱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태풍 경보도 2시간여 전쯤인 저녁 7시쯤 대구 경북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강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경주 토암산이 251.5mm로 가장 많고 포항 190.5, 구미 153.4, 대구 118.5mm 등입니다. 이번 비로 일부 지역은 하천 수위가 상승해 범람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도로 8곳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낙동강 김천교 지점의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 1.5m에 육박하는 1.47m까지 상승하면서 김천시 일대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는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 부근에서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10m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또 구미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차량 5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포항에서는 비바람에 가로등이 넘어졌고 고령에서도 담벼락이 무너져 80대 노인이 다치는 등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크고 작은 피해 1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서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네, 강원도 전역에도 현재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에 내일까지 최고 15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릉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희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항은 아직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동해안에는 태풍 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조금 전 오후 8시를 기해 태풍 경보와 주의보 모두 확대됐습니다. 강원 산관과 영동 지역에도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도계가 171mm로 가장 많고 삼척 원덕이 150, 대관령 122.2, 태백 120.1mm 등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50에서 150mm, 강원 영서 지역은 5에서 최고 60mm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의 경우 지형적 요인이 더해져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또 현재 강원 영동에는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동해 해상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에 의한 침수 사고가 우려되면서 어선 등 선박 2,50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정전 등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평창에 총 276가구가 한때 정전됐지만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는 등 13건의 태풍 피해가 강원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강원도는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산사태 위험이 큰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내에는 재난 피해 대비해 임시 대피소 330여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 지자체 재난부서 등에 연락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네, 경남 서부권과 지리산에도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불었는데요. 지금은 비바람이 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삼천포대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 아까보다는 좀 비바람이 잦아든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삼천포대교는 2시간여 전부터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도 이제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은 아직 불고 있는데 강풍이 절정에 달했던 2시간여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잦아든 모습입니다. 지리산의 누적 강수량이 300mm에 달할 정도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리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은 오늘까지 탐방로 모든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엔 진주시 내동면의 한 암자에서 남강물이 불어나면서 도로가 끊겨 6명이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최대 초속 30m의 강풍이 불면서 사천에선 강풍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사천시 동금동에서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경상을 당했고 공사 현장 외벽이 떨어져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사천공항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오늘 모두 결항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지금 가장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울산과 부산을 포함한 영남과 해안 지역의 위험 지역 상황 어떤지 재난 스튜디오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태풍 진로상의 위험 지역 알려주시죠. 네, 태풍 타파는 예상보다 대한 해협 쪽으로 동편에서 통과하고 있지만 지난 태풍 차바와 일단 진로가 유사합니다. 이 경우 태풍에서 불어오는 반시계 방향 동풍이 산지와 맞닥뜨리는 동해안과 영남 지역 비바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일까지 겹치는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 지역으로는 더욱더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재난 위험 지역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한 지도를 통해서 실시간 CCTV 영상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화강이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강변을 따라서 저지대가 형성돼 있고요. 특히 강 북쪽으로 중부 지역으로는 지대가 낮아서 침수 위협이 큰 지역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다가 태화강의 길이도 짧아서 만조 영향 크게 받습니다. 지난 태풍 차바 때 피해가 컸던 이유기도 합니다. 태풍 타파는 잠시 뒤 11시쯤 울산 90km 해상까지 최근접합니다. 울산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1시인데요. 예상보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느려질 경우에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바닷물이 밀려들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중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일대 지난 태풍 차바 때 완전히 물에 잠겼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보는 CCTV 상황입니다. 조금 어둡긴 하지만 태화강이 물이 불어난 모습이 보이고요. 어제보다 2배 이상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물살도 거셉니다. 강한 비바람에 지금 강변도로는 빗길이고요. 화면도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화강 상류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화강 상류 지역의 물길이 흐르는 강변으로 울주군 반천리 일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위험지구입니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잦고요. 지금 상류에 있는 대암댐마저 여수로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대암댐 상황입니다. 여수로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모습이 화면이 어둡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수로에서 초당 160여 톤씩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부산 역시 해안 지역이라 위험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일단 낙동강 하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낙동강이 서편으로 흐르고
온천천과 수영각이 만나서 남해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역시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만조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지금 이 지역 태풍이 최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만조 시각과는 일단 다행히 겹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강한 비구름 때문에 하천 주변 지역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거제지구로 가보겠습니다. 복개천인 거제천이 온천천과 만나면서 물이 일단 모이는 지점에다 하천의 흐름 자체가 느려서 침수 피해 잦은 곳입니다. 이 일대는 최근 10년 동안 3차례나 침수됐습니다. 일대 연안교와 세변교가 자주 침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변교 지점으로는 화면으로 보시듯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습으로도 이번 태풍의 위력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입니다. 온천천의 수위가 상승해서 지금 세변교 지점으로 산책로가 물에 잠긴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하부도로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나실 때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영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해일 위험이 커서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비바람이 거센 모습이 화면으로 보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마린시티 내에 있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 때문에 방벽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침수되기 쉬운 지역입니다. 태풍이 최근접하는 시기에 최대 8m 파고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근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부산에 근접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오늘 자정까지가 최대 고비입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곳곳에서 영상과 사진으로 제보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조금 전까지 들어온 많은 제보 영상 가운데서 몇 가지 꾸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박영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제보 영상이 지금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인명피해 영상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태풍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다 하지 못할 만큼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광양 등 남해안 지역에서는 비 피해만큼이나 강풍 피해 영상도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민들의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피해 상황을 알려드리는 건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당연히 무리해서 영상을 찍는 그렇죠. 거는 위험하니까요. 네. 그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울산 중구 성남동 리버팰리스 아파트입니다. 그 시청자 이점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아파트 외장재가 그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제보자의 집 테라스 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건물 위쪽을 보면 콘크리트가 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외장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파편으로 튀겨 있고 경찰차도 출동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나가는 차량들도 어떤 펑크 위험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태풍 링링 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든 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강풍에 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또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렇죠. 흉기나 또 다름없습니다. 네. 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13층에서 골프공 하나 굉장히 가벼운데 네네. 이게 떨어지면 차량 보닛이 거의 5cm 정도 이렇게 홈이 파일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나갈 때는 주변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없는지 좀 안전하게 살펴서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날이 어두워진 만큼 이렇게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재난방송을 좀 지켜봐 주시는 외출을 게 삼가하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역시 또 울산 영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청자 조현준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네.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공사장 철제 펜스가 넘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좀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바람도 굉장히 거세고. 바람 소리가 지금 뭐 전화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올 정도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굉장히 거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조금씩 이 철제 어떤 펜스가 조금씩 뜯겨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뜯겨 나간 펜스는 또 이렇게 주변 가로등 같은 주변에 걸려 있는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주변을 지나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해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울산 동구 일산동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울산 울주군 청량읍의 골드 클래스 아파트인데요. 네. 보시면 굉장히 지금 주변이 어두운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8시 40분, 저녁 8시 40분부로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가 지금 447세대가 사는 곳인데 지금은 비상발전을 통해서 공동 전기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시청자 최명호 씨께서는 가족들하고 이 집을 나와서 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지금 강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밖에 보이는 게 지금 청량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최명호 씨 말에 의하면 이 천이 좀 범람할 것 같다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좀 주차를 하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 주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주위에는 외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위험해 보입니다. 예, 하천이 지금 범람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하천 주변을 걸어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네, 여기는 부산 서구 토성동입니다. 네. 시청자 이종환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판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소방대원이 조치하려는 출동을 했는데 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부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지금 구급차에 옮겨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간판이 보통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려져 있는 천막도 저렇게 뜯겨져 나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하게 조여진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판 주변을 돌아다니실 때는 비바람이 거셀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부산 서구 토성동이었습니다. 이 일대 지역 주민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은 지금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산을 들고 가던 시민이 굉장히 휘청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된 철제 간판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걸어가시면 이렇게 우산이 굉장히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거든요. 이게 지금 초속 12m만 돼도 시민들이 이렇게 우산을 들고 밖으로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인데 얼마나 놀라셨는지 막 손을 떨고 있어요. 예, 지금 화면은 저희가 가려져 있긴 한데 이 우산 철에 좀 손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산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평소에는 저한테 편리한 물건이지만 강풍이 불 때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만큼 좀 주의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으니까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인데 지금 경찰관이 도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인데도 이 비바람을 뚫고 걸어가기 힘들 정도의 지금 뭔가 피해 상황을 수습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수습하기도 힘들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금 몸이 지금 방금 또 뒤로 휘청이는 모습이 또 보였거든요. 오늘 하루 부산에는 지금 계속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만큼 밖으로 돌아다니실 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은 전남 광영동의 상하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아파트 유리 계단이 깨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 바람에 뭔가 날아온 건지 아니면 이게 바람을 못 이기고 유리가 깨진 건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유리가 깨진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 강풍에 유리가 깨지는 거를 막으려면 보통 청테이프로 X자로 붙여두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창틀에 신문지 같은 거를 끼워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유리 파편이 날아들면 중상을 입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흉기로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주소까지 적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는 그 인근 주민분들 같이 조심하시라고 지금 저희가 주의를 드리고 싶어서 적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 그렇습니다. 영상 역시 광양입니다. 전남 광양 중동의 성호 1차 아파트인데요. 여긴 지금 저녁 7시 30분쯤부터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주변 일대가 다 정전이 된 건 아니고 아파트 단지 자체만 지금 정전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1시간 넘게 계속 정전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저희한테 시청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남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가 지금 저렇게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제보 영상은 계속 확인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민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위력적인 가을 태풍 타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제주 지역은 산간을 중심으로 7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초속 40m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주택과 밭이 물에 잠기고 간판과 신호등이 넘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제주 피해 지역 소식 허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에 시간당 40mm 넘는 장대비를 퍼부은 태풍 타파.
이틀 동안 쉴 새 없이 쏟아진 비에 마당은 물론 주택 안쪽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가재도구를 동원해 연신 물을 퍼내지만 끊임없이 퍼붓는 빗줄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아침에 자다니까 그냥 요 아래 물이 말랑해요. 이거 뭔 물인가 보나. 물이 어지간해서 뭐하지. 폭우가 쏟아진 밭은 순식간에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제주의 길에서 내려온 많은 양의 비로 이곳에 있는 농작물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파종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농작물이 온통 물에 잠기자 농민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거 애간장 다 타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1년 12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득 하나도 안 돼요. 소득원이 안 된다. 계속 이게 물에 잠가버리니까.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에 제주에선 일부 호텔과 3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단수도 발생했습니다. 지하실이 침수되고 천장이 뜯겨져 나가고 공사장 외벽이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운 순간도 잇따랐습니다. 신호등과 간판, 공중화장실 지붕도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100여 건, 소방당국은 300여 건의 안전조치를 접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앞서 시청자 제보 영상에서 광양 지역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42m의 강풍이 불어 창고 건물이 무너지고 체육관 유리창이 깨지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창고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교회 종탑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벽돌 더미가 아래로 쏟아지면서 55살 여성이 크게 다쳤고 주차된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현재 건물이 금이 가 있고 또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위쪽 벽면이 뻥 뚫렸습니다. 강풍에 밀린 통유리가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체육관을 덮쳤고 운동을 하던 53살 박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사람이 물 들고 들어갔다 나갔다 했었거니까 목줄도 한 팽이 다 빠져버려. 아름드리 당산나무는 힘없이 쓰러졌고 항구에 정박했던 여객선은 밧줄이 풀리면서 해경이 긴급 예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에는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전남에서만 지금까지 벼 55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쓰러졌습니다. 또 전남 지역 2천여 세대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 하늘길과 뱃길이 이틀째 마비돼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항공기 운항이 일부 재개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운항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공항 대합실 전광판이 온통 결항 표시로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지친 표정으로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이틀간 항공기 400여 편이 결항됐고 3만 3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부대 복귀를 앞두고 있던 관광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휴가여서 제주도 놀러 왔는데 다 결항이 돼가지고 지금 나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항공편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공항에서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부터 일부 항공편이 운항을 재개했고 특별기 12편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김해와 대구, 울산 등 영남행 항공편은 태풍의 영향으로 모두 결항됐습니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8개 항로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전면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돼야 뱃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쯤이면 항공기나 배편 운항이 정상화되겠지만 당분간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태풍이 근접하면서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전과 침수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먼저 공식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인명피해는 부상 1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전 전남 목포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10m 높이의 첨탑 옆 벽면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들이 부서졌는데요. 당시 이곳을 지나던 55살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식 집계는 이렇지만 앞서 보신 대로 부산과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사망과 부상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풍 타파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 공식 인명피해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정전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3,300여 가구 등 8,000여 가구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 오후 7시 현재 1,200여 가구는 아직 복구 중입니다.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27건이 파손됐고 도로 22곳, 농경지 6천여 제곱미터, 주택 넉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와 마찬가지로 오후 7시까지 공식 집계된 피해 상황입니다. 집계가 진행됨에 따라 공식 피해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통제도 잇따랐습니다. 항공기 240여 편, 연안여객선 100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육지에선 국립공원 500여 개 탐방로가 통제됐고 경남 거가대교 등 도로 16곳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부터 태풍 비상단계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 진로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최종 피해 집계와 복구 계획 등을 세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태풍 타파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먼저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갑작스런 회오리 바람에 인명피해가 잇따랐고요. 철탑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다는데요.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전철역의 철탑이 맥없이 꺾였습니다. 갑작스런 돌풍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もう全面このアスファルトが瓦でいっぱいでもう壁やらも穴が開いている状態です。どうしようもないな。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風がバーッと吹いてドーンと落ちたんですよ、テントが. 미야자키현에서는 강한 돌풍에 차량이 전도돼 운전자의 팔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 중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아들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일본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 중인 태풍은 규슈와 시코쿠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에선 만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일본 국내선 4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바닷길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위세에 일본 동부 지역도 다시 비상입니다. 2주 전 15호 태풍 파사이가 남긴 상처가 채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大変なの目に見えてるからね、風吹かれりゃね。この状態ですからね。だけどもどうにもならんですね. 태풍에서 벗어난 일본 남단 오키나와에선 70대 여성이 신문 배달 도중 넘어져 숨지는 등 약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타파가 제주를 지나 부산 남쪽을 향해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은 오늘 오후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났고요. 조금 전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밤 9시쯤에 부산 남동쪽 약 100km, 그러니까 일본 쓰시마 섬 부근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당초 예상보다는 내륙에서 조금 먼 바다를 통과한 건데요. 원래는 부산 앞바다 약 30km 정도 지날 것으로 봤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70km 정도 더 거리를 두고 통과한 것입니다. 태풍의 세력도 남해상을 지나면서 다소 약해졌습니다. 현재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의 소형 태풍으로 약해진 상태인데요. 수온이 다소 낮은 남해상을 지나고 또 쓰시마 섬을 지나면서 마찰에 의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세한 지역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주요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이 부산과 가장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부산 수영만의 모습을 보면 바닷가에 세찬 파도가 연신 밀려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도 최고 10m 높이의 파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해안가 주변에선 바닷물이 넘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상황 보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인근의 모습인데요.
강한 바람에 CCTV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적지 않은 차량들이 지나고 있는데 강한 바람과 비 때문에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와 부산 외곽순환도로가 만나는 부산 노포분기점입니다. 양쪽 방향 도로 위로 많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천천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경주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시문해천교 인근 CCTV를 보면 도로 위로 많은 비가 내려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CTV도 위아래로 흔들려서 강한 바람도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의 방파제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세차게 때리고 있는 모습이죠. 태풍의 중심부가 자정쯤 포항의 120km 거리까지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파제 바로 옆이 해안도로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은 통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의 모습인데요. 태풍 중심부에서는 꽤 떨어져 있는데도 비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파도가 방파제를 계속 치고 있어서 인근 통행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의 고비라고 할 만큼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위험한 지역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 그러니까 즉 태풍의 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부산 남동쪽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은 주위의 반경 100km 정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인데요. 영남 동부 지역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붉게 보이는 부분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를 뿌릴 수 있는 구름대입니다. 이 강한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거제 등 영남 해안가와 부산, 울산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비구름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비구름은 쓰시마 섬 등 대한해협을 지나겠는데요. 그중 일부가 밤사이 부산 등 영남 해안으로 유입되겠습니다. 또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는 이 동해안 지역에도 밤까지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비도 비지만 저희 앞서서 중계차 연결한 걸 보면 바람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바람은 얼마나 강하게 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점차 바람 기록도 경신되고 있는데요. 제주에 이어 여수 지역에도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요. 남해안 곳곳에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바람 예상도를 보면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 순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섬이나 산간 지역 그리고 부산 해운대 등의 고층 빌딩 사이에선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으론 18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태풍은 언제쯤에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태풍은 앞으로 점점 더 속도를 내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전망인데요. 잠시 뒤 11시를 넘으면 태풍은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독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면서 한반도는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끝까지 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시각 태풍이 영남 지방과 가장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분야와 방재 분야 전문가 두 분 함께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가님 그리고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진규 예보관님, 네.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 중인데 조금 동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중심 기압이 980헥토파스칼로서 중급의 소형 이제 정도의 세력으로 조금 약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21시경에 네. 이제 이 대마도 부근을 통과를 하고 현재는 시속 57km의 속도로 부산 남동 쪽에서 약 한 9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빠르게 북동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앞으로 23시경 정도가 되면 동해 남부 해상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경로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동쪽으로 틀어지긴 했지만 뭐 경로가 많이 벗어난 건 아닙니까?
네, 태풍의 규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태풍의 경로상에서의 오차율은 거의 뭐 없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미세한 양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비바람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부터 뭐 새벽 1~2시까지 위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거든요. 비바람 양상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태풍이 급속도로 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서쪽에서 건조 공기가 이제 유입되는 그 영역으로 해서는 거의 이제 비구름대가 약화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을 본다라면 그 동해안 쪽이 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이 경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 2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비가 내리는 지역, 강원 영서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또는 그 밖에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 5에서 20mm 정도의 좀 다소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경상 동해안과 영동 지방, 그러니까 동해안 지방이 되겠는데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뭐 20에서 70mm라고 해서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양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70mm 쪽의 강수량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많은 비에 대한 그 우려 또는 피해는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전신주가 쓰러지고 나무가 뭐 꺾이고 굉장히 강한 비바람에 피해를 입은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 예상 강우량을 보면 경남 지역이 지금 100mm 이상을 지금 기록할 것 같거든요. 그 예보관님, 태풍 진로를 볼 때 어떤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그 경상 동해안이 앞으로는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그 많은 곳 지금 100까지 나갔지만 조금 양이 조금 줄어서 아마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70mm 정도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지금 태풍주의보가 계속 이쪽 부분으로 해서는 오늘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 발효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강한 바람에 대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이제 영향을 주고 나서 내일 새벽이 되면은 점차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이 물릉도 독도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정도로 지금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울릉도 독도 쪽에 있는 강한 비바람에 대한 피해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좀 걱정인데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앞서 예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미 토양이 많이 포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국지성 강우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우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계속 동쪽에서 그 태풍에 의한 동풍에 의해서 습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적인 효과에 따라서 크게 국지성 강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국지성 강우가 아주 강한 강도로 때릴 경우는 이미 그 토양들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야간에 어느 정도 태풍이 잦아진 것 같으니까 산 쪽에 차량을 운행하시게 될 경우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제방이 수위가 상승할 때보다는 하강할 때가 조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물이 가지고 있는 전단력이라고 하는데요. 토립자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돼서 저희가 가을 장마가 좀 계속 지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방의 원료보다는 제방의 붕괴라든가 내수 침수의 그 국지성 강우에 의한 내수 침수 안심하고 있을 그 단계의 어떤 안전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시청자 제보 영상 보고 계신데 그 아까 그 집 앞에 하천이 범람할 것 같아서 집을 나가겠다고 전화 주신 분도 계셨고요. 아까 집 앞에 중소 하천변이 넘칠 것 같다 이런 제보 전화를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국지선 강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 하천의 경우는 수위가 이미 많이 떨어져서 이제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시간 정도의 강우에도 급격히 수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16년 태풍 차바하고 지금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에 울산 지역에서 피해가 컸는데 울산 지역 지금 방심하셔서는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울산 지역의 예상 강수량이 한 100mm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차바나 아니면 차바 때 저희가 울산 지역이 300mm가 왔고요. 그다음에 콩레이 때 영덕 지방에 300mm가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이 지역이 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보다는 강우량이 적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이 태풍이라는 것이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콩레이 경우도 해안 쪽으로 거의 다 나갔을 때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시점에 영덕 지방에 300mm가 집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예보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진규 예보관님, 태풍 속도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링링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난번 링링은 우리나라 그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부터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단 북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 지금 태풍은 그 전향을 하기 시작한 오늘 이제 오전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쭉 이제 북동진을 하면서 전향을 한 상태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제 속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속도가 북동쪽으로 약 시속 57km 속도를 57km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보다는 굉장히 좀 약화되고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원인으로 보면 일단 그 대마도 부근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그 부근에 형성이 된 약한 해수면 온도로부터 이 수증기를 그 공급을 받는 정도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마도 자체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그 마찰력 때문에 태풍이 좀 그 속도를 약화됐고 그로 인해서 주변 바람을 빨리 타게 되는 한마디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태풍 속도가 지금 57km 시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보 영상을 보면 파도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정박돼 있는 배들의 그 깃발 상태만 봐도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태풍의 속도를 내면서 동해로 더 북상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태풍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화되기 전에 이게 더 약화되기 전에 동해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지금 중급 강도의 이제 뭐 소형 태풍으로 약화는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태풍의 소용돌이들을 유지한 채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바람의 영향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중요한 건 지금 아직까지 태풍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뚜렷하게 분리되는 지금 신호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금 이 상층부 하층부에 약간 그 어긋나는 형태들은 보이고 있지만 지난번 링링 때처럼 그렇게 완벽한 그 태풍의 구조가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태풍으로서의 구조적인 부분도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울릉도 독도 쪽으로 그 태풍이 지나갈 때쯤이면 어느 정도의 그 비바람 영향을 조금 더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태풍 타파의 그 특성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104km까지도 갔고요. 강풍 반경은 350km에 이릅니다. 그다음에 이동 속도 57km. 타파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메깃과 민물고기의 이름이고 지금 특성을 한번 짚어봤고요. 정찬상 교수님, 비도 문제지만 상황을 보니까 바람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지역별로 강풍에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해운대에 있는 고층 빌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해운대를 제외하고도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빌딩풍에 의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지금 시간이 일요일 늦은 저녁이기 때문에 행인들의 이동이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시속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유리가 깨지는 이유는 많은 경우
저기 나오는 것처럼 104km 정도가 나오면 그냥 바람에 세기 때문에 깨진다기보다는 바람이 흔들려서 창문이 흔들려서 많은 피해를 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영상도 역시 뭐 건물, 실내, 네, 그리고 건물 근처에 있는 영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경우는 샤시의 시건 장치를 꼭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흔들림이 있는 창문의 경우는 휴지나 종이 같은 걸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이프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유리가 깨지는 걸 방지하기 이전에 틈새부터 막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테이프라든가 신문지 같은 경우는 파괴됐을 때 그 유리 파편이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네. 우리가 일단은 파괴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을 저희가 보면 이런 비바람에도 야외에 나오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태풍이 갔구나 하면서 이제 야외에 나와서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하고 너무 성급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송에서 안전하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댁에서 계속 머무르시면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 시각 가장 취약한 곳 꼽으신다면 어디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북 해안도시 쪽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영덕, 울진 같은 곳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포항이 아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관측 강우량을 보면 구룡포 같은 경우는 220mm 이상이 왔고요. 그다음에 같은 포항이지만 죽장이라는 곳에는 5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도시 내에서도 4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미 국지성 호우가 이미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하고 하기보다는 좀 더 국지성 호우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 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를 했는데요. 인명피해가 지금 부상 1명, 전남 목포에서, 그다음에 도로가 침수된 곳이 22곳 접수가 됐습니다. 교통시설물 파손 27건, 지금 접수가 안 돼서 그렇지 좀 피해 보신 곳들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주택 일시 침수 4동 제주에서 발생했고요. 농경지 침수 0.6헥타르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3척이 좌초됐고 2척은 표류된 상황입니다. 정전된 곳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8,093가구가 정전이 됐고 일부 복구 중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부산 센텀시티 인근에서 지금 우산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강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진규 예보관님, 앞으로 이 태풍이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 태풍의 영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약 10시 오후 그러니까 22시 30분을 기해서 태풍특보가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일단 우선은 이 강원 영동과 경상도 부근으로는 태풍특보가 여전히 이제 발효 중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태풍특보는 해제가 됩니다. 다만 전라도 서해안과 그리고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서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 강풍과 해상특보가 발효가 돼서 내일 새벽까지 유지가 될 거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태풍이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감과 동시에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 또는 비구름대들은 서쪽 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 공기가 이제 점차 들어오면서 이 이전에 있던 따뜻한 공기에 찬 공기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바람이 강해지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태풍은 지속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건조 공기가 들이차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들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가옥이 좀 파손이 됐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신변이 조금 엉클어지거나 망가져서 그걸 복구하시려고 하는 마음에 밤에 이제 태풍이 주의보가 해제됐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러한 작업에 이제 몰입하시다 보시면 갑자기 순간적인 바람에 의해서 시설물이 날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물질에서 2차적인 충돌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 일단 강한 이 강풍특보나 풍랑특보가 해제된 이후에 정보를 확인하셔서 그 후에 조금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전국 통제 상황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현재 상황이고요. 항공기 11개 공항에 248편이 지금 여객선 100개 항로 166척, 또 국립공원 20곳, 500여 개 탐방로, 도로 16곳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보관님, 지금 네.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내륙 지역 이런 곳은 비바람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 그러면 네네. 안전하다, 외출해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까? 뭐 상대적으로 동쪽과 이 서쪽 연안을과 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바람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 태풍이 점차 북동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네. 순간적으로 돌풍이 좀 나타나는 곳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북서쪽으로부터는 또다시 건조 공기들이 조금 더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 서쪽에 있는 강풍구역도 서서히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조금 더 그때부터 외출을 좀 하신다던가, 그러니까 즉 내일 아침 오전쯤이 되겠는데요. 네. 그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실내에서 지금 기상 정보나 이런 재난 방송을 계속 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내륙 지역 주민분들도 안심하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저희가 제보 영상을 보면 해운대 특히 해안가 지역 고층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네. 전등이 흔들린다든가 가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산 지역, 특히 해운대 쪽에 고층 건물이 많은데 이 빌딩이 밀집한 지역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해안가에. 그렇습니다. 빌딩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초속 30에서 50m의 바람이 불면 당연히 건물이 흔들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원래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흔들려야지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미 모든 고층 건물들은 그런 바람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린다 그래서 동요하시지 마시고요. 네.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에 이 빌딩들이 밀집한 지역이 더 바람이 강하고 위험한 건 왜 그렇습니까? 빌딩풍에 의한 것들인데요. 네. 이게 강수도 지형적인 효과에서 굉장히 강우가 갑자기 집중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태풍에 의한 바람이 들어왔는데 특수한 구조를 지형적인 효과에 의해서 더 그것들이 증폭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그런 바람들이 증폭되는 현상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외에도 교수님, 시청자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숙지를 한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상력이 없다면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2차 피해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리 이런 태풍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그렇죠. 스스로 지킨다는 네. 그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방송을 보시면서 끝까지 안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 정찬산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 타파가 몰고 올 비구름은 곳곳에 수백 밀리미터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집이나 지하시설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 침수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요령을 이승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침수 상황 실험. 밖에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자 문을 열려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5성 같은 경우에는 50cm 정도에서는 불가능, 네. 40cm에서도 불가능. 문을 열어도 밀려드는 물살이 몸을 강타합니다. 문이 확 닫혔을 때 그렇게 되면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네. 때문에. 문을 열 수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즉각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계단. 무릎 위인 50cm 이상의 물이 계단으로 흘러들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물이 불어난 하천은 특히 위험합니다.
발목 정도에서는 균형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지만 무릎 근처만 돼도 로프 등 안전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차에 갇혔을 때는 처음에는 수압차로 문이 안 열리는 만큼 오히려 물이 어느 정도 찬 뒤 탈출해야 합니다. 엔진과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유리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수위와 내수위 차가 줄어들 때까지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물이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감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물에 잠긴 도로나 가로등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은 미리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이웃과 연락망을 갖춰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위치 또 앞으로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상캐스터, 지금 태풍이 어디를 지나고 있죠? 네, 현재 태풍은 부산 남동쪽 약 95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도는 중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고 크기도 소형으로 작아졌습니다. 시속 6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 밤 11시경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내일 새벽에는 독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동해와 남해 동부 해상엔 태풍 경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밖의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주로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영남 해안 지역엔 여전히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영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 지역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동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태풍 타파 소식은 이어지는 KBS 뉴스특보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선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태풍이 지나는 경남 남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